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사주 명리학에도 물질적 전회,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의 일간 중심으로 보던 거, 여덟 글자 중에 인간 주체 중심, 철학에서는 주체 중심, 인간 중심이라고 얘기하고, 명리학에서는 일간 중심이다라고 표현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일간이 연, 월의 네 가지 글자,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그 월지, 어느 달에 태어났느냐, 거기서 무슨 역할, 살아갈 때 월지 속에서 역할이 있느냐. 그리고 연월 속에서 요 맥락이, 내가 태어난 환경이 내가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은 아무 도움이 안 되느냐. 내가 여기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거 중심으로 보는 물질적 전해가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질서 잡은 이름 붙인 코스모스 말고요. 그 이전에 자연. 스스로 그러하다, 나뚜르라고 표현하잖아요. 주어져 있다, the given. 태어나서 인간들이 꼬물꼬물꼬물 무슨 컬처 만들고 이름 짓고 하기 전에. 그래서 그걸로 돌아가자라는 거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20몇 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쳐서 한 거에 따르면 그 요거를 최근 들어서 최근이 아니죠. 그 벌써 상당히 된 것 같습니다. 그분이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뭡니까 강호에 나오신 지가 그래서 김자, 광자, 용자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유튜브 찾아보시면 그분 카페나 그런 데 많이 있거든요. 요즘 그분 생각이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중에 이제 그 제가 필요한 부분 해서 이제 저 나름대로 소화시켜서 그리고 제가 꿈꾸는 거는 특히 학생들 진로 정할 때는 사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애기들 이제 여덟 글자 타고날 때 뭐 해 먹고 살면 좋겠다라는 게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엉뚱한 길로 안내하지 않도록 시행착오를 좀 덜 겪도록 하면 좋겠죠. 그래서 전 국민이 자기 사주 자기가 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자연과학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이 6월이죠, 6월. 열매가 튼실하게. 올 추석이 너무 더워가지고 너무 힘드셨죠. 여기 뭐냐면 요 글자 보세요. 벼이삭에 열이 가야 돼서 단단하게 익어가는 겁니다. 영글다라고 표현하는 거 있죠. 근데 가을 추자를 추자. 그래서 이제 이게 벼이삭에 태양열 단단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6월 이전에 신월에 그 인삼을 캐거나 추수를 하죠. 그럼 물러서 금방 먹어야 됩니다. 금방 물러버립니다. 근데 6월에 인삼 캐거나 그러면은 보관이 가능하죠. 해를 넘기면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단단해졌다, 연그렀다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그 추석인데 너무 더워가지고 가을 추자가 아니고 하석이다, 뭐 그렇게 그 막 부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간도 자연의 일부잖아요. 한낱 미물에 불과한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질서 잡은 지구가 자연이 뭐 우리가 적응해서 살아가야죠. 하나의 해석일 뿐. 그래서 이제 물질적 전해 부분이 일어났다 그랬고요. 그리고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생로병사 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목화금수 목화금수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목 성장하죠. 화 꽃피죠. 왜냐면 짝짓기 하려고. 그래서 결국은 뭐 하는 겁니까? 씨종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는 겨울 동안 땅속에서 꽁꽁 언 채로 기다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듬해 봄에 또 한 사이클 또 시작하는 거죠. 목화금수, 목화금수, 목화금수. 토는요, 말씀드렸죠. 전환시켜주는 거라고. 트랜지션. 죽토, 진토, 미토, 술토, 이렇게. 그래서 어떤 인생은 키우다가 그냥 죽어요. 목화금수 한 바퀴 돌면 좋고요. 연어릇이 이렇게 가면서 목화금수 해서 돌면 좋고. 아니, 목이 있으면 이거 튼실하게 키워가지고 벌목해도 좋겠죠. 그게 돈이고, 승진이고, 자리 얻고, 모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주 꼴 내에서, 여덟 글자 내에서, 물론 대운세운 바뀌죠. 나무를 키우고 벌목을 할 수 있느냐, 얘네 둘만 있으면. 아니면 그게 아니고, 나무 키우고, 꽃 피고, 열매 맺고, 씨종자 먹고, 요렇게, 안 받아 적어도 된단다가, 예. 요렇게 한 바퀴. 검색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야, 너 말고. 예, 이거 어떻게 할 거죠? 제가 이게 약간
아직 적응하느라고 이렇게 하는 거군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면 제일 좋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나무만 있고 여기 안 돌고 이게 여기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라기만 하고 이게 목국 아니면은 금이 있는데 수가 없어가지고 녹여내거나 아니면 길들이는 화도 없어가지고 그냥 목만 패는 경우도 있죠. 물론 신월이나 6월에 태어나면 또 벌목에서 좋기도 하고요. 그래서 목화금수 이렇게 순서대로 차곡차곡 연월일시로 그렇게 한 바퀴 도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제가 이게 지금 그 다 아시는 건데라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또 너무 낯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요렇게도 표현합니다. 인오술 하면은 요거는 화삼합입니다. 화삼합. 근데 요거는 이제 여기 목사각부터 얘기해요. 나무가 크고 해묘미라고 부릅니다. 생장세멸이죠. 한자 세대 아닌 분들은 좀 어려우죠. 자라고 아니지 태어나고 응애하고 태어나고 그다음에 자라고 장년 그러시잖아요. 왜? 이제 힘도 빠지고 쇠해한다, 쇠퇴하다, 이렇게 하는 표현입니다. 그다음 멸하다, 죽는 거죠. 그래서 인간으로 표현하면요. 성장하고, 확장 발전하고, 수축, 이제 꼬그라, 허리도 굽고, 이렇게 수그러들잖아요. 수축하고, 피부도 쭈글쭈글 대지고. 그리고 죽어서 윤회를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목화금수,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왜냐면 이제 불이 하늘의 중천에 뜨니까 불을 이제 원래 어떤 분들은 이제 북편무 할 때는 이 물을 중심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거는 이제 설명하는 맥락에 따라서 다른 거고 그리고 삼합을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요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삼합에서 이렇게 보이시죠? 이제 아까 여기 이제 인호술 삼합 그러면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것이 요렇게 되잖아요. 여기 인에서 출발합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 오화, 그 다음에 여기가 술토, 그러면은, 12신살은 꼭 아셔야 됩니다. 그 유튜브 보면은 사주 보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굉장히 젊은 분인데, 남자분인데, 12신살로만 봐요. 근데 잘 봐요. 그만큼 12신살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인호술은 화삼합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을 이제 지살이라고 합니다. 땅지자입니다. 땅지자. 꼬물꼬물꼬물꼬물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장성이래. 장군입니다. 장군. 그리고 여기는 지장화 그러거든요. 지장화. 지살 태어나고 장성 꼭대기에 올랐다가 꾸르륵 굴러떨어지죠. 그러고 나서 화개살입니다. 이게 뭐냐면 무덤에 덮인 거예요. 무덤 속에 들어간 겁니다. 죽어서. 그럼 요 사이에 12개니까 한번 해보세요. 태어나서 지도년 그다음에 월살 요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망신이라 부르거든요. 꽃 피고 이거 사화입니다. 사화. 꽃이 활짝 4월에 태어난 애들이 예뻐요. 물론 4월 말에 뱀사자죠. 4월 말에 태어나면 또 거무튀튀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오미 이렇게 망장반 이렇게 반한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 반. 그다음에 역육화 역육화 이렇게 되는 거죠. 장군에서 내려와야 돼요. 여기 삼각형 생각하면 정신없이 굴러떨어집니다. 망장반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좀 버텨요. 여기 대통령 관두고 이렇게 이제 고향 내려가는 게 요겁니다. 말 타고. 그다음에 역육화는 사정없이 내리꽂힙니다. 굴러떨어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삼재라고 부릅니다. 역육화. 야, 저희 막내가 귀신같이 알고 삼재 때 재수하다가 잠수하다가 군대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꼬맹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았지? 삼재 동안 요 기다리려고 그랬나 봅니다. 삼재입니다. 삼재.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추락한다. 여기 장군까지 올라갔다가 우르르 굴러떨어지는 거 삼재. 삼재 때만 아무것도 없으면 들삼재는 다 의미 없고요. 그냥 내려오는 길이다. 그냥 마음의 준비를 하자. 내가 지금 내려가는 길이구나. 그 정도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지장화까지 하고 제, 겁살, 제살, 천살. 여기는 저승길입니다. 저승길. 그러니까는 인호술 요 색계를 사는 거죠. 색즉시공, 공즉시공, 공즉시색 그러잖아요. 색계를 사는
요렇게 인호술. 인, 오, 술. 여기를 살아가 여기는 새끼예요. 눈에 보이는 거 요렇게. 근데 여기는 저승사자입니다. 저승입니다. 저승길. 그래서 뭡니까? 해자축이죠. 불의 나라인데 해자축이면 어디예요? 아까 그 동서남북 할 때 이거 기억나시죠? 요 북쪽에 해자축 여기잖아요. 불의 세상이면 여기는 쉬어가야죠. 여기는 3개월은 또는 3년은 그렇게 도는 거예요. 사이클을.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이제 불 중심으로 보편적 기준이고 만약에 선생님들이 그 월지가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요? 요렇게 미년에 태어났다. 그러면 선생님들 기준 삼합은 나의 기준 삼합은 해, 묘, 미 요렇게 하셔야 돼요. 이건 개인적 기준이고 그게 아니고 유니버셜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수하라고 말씀드렸죠. 요렇게 인호술로 이루어지는 그 불하고 신자진으로 이루어지는 물하고 그래서 인에서 태어나고 오하 장군의 자리에 이루고 술, 묘지에 들어가고 그러면 뭡니까 여기가 해, 자, 축 동안은 요 저승이에요. 이게 이제 12운성으로 보면 그 명사, 묘, 절, 태, 양이라고 그러거든요. 12운성은 그냥 약간 내려놓으시고 12신사는 꼭 아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병화가 인호술 삼합을 하는 동안 병화가 여기는 자기가 저승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요때 정화가 활동합니다. 정화. 그러니까 병화 양의 불이고 정화가 음의 불이죠. 병화가 저승길에 머무는 동안은 정화가 활동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에 열이 있죠. 열이 있거나 빛이 있죠. 안 그러면 어두워서 못 살죠. 병화가 자는 동안에 정화가 요 3년을 얘가 버팁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화는 어떻게 되면 해 뭡니까? 해자 축이니까 정화는 어떻게 할까요? 축으로 끝나는 삼합운동 있죠. 어, 여기 보시면 해묘미, 신유술, 그다음에 인호술, 신유술이 아니고 사유축, 이게 사합은 신유술이 아니고. 그러니까는 목은 모카토금수 아까 했었잖아요. 요거 앞쪽에 페이지 기억나시죠? 제가 이거 사용 방법을 원활하게 알아서 아이고 이거 지우면 또 써야 되는데 이게 참 번거롭네요. 그래도 이 글자 쓰려고 이거 한 거거든요. 요게 화는 인호술 상합입니다. 화는 인호술 누가 한다고요? 양의 화, 병화가 떴다. 이제 태양입니다. 그다음에 사유축 요거는 금 중에 경금, 금은 두 종류가 있어요. 천간에 경금이 있고 신금이 있고 요건 경은 큰 돌이나 바윗돌이나 도끼 같은 거 요거는 창, 날카로운 그런 것도 되고요. 보석입니다. 단단하게 뭉친 거. 다이아몬드 같은 거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신자지는 수삼합입니다. 수. 이렇게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죠. 신, 자, 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사, 오, 미 당연하죠. 물은 어디서 자야 돼요? 불의 나라에선 자야죠. 자기가 까불면 안 되죠. 그리고 목은요. 해, 묘, 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설명이 미진하거든. 인터넷 가서 보세요. 요렇게. 요렇게 목화금수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목화금수 이렇게 빙빙빙 돕니다. 시중자 만들고 윤회하고 아기 낳고 뭐 그런 분들 있다면서요. 애 낳았으니까 할 일 다 했다 뭐 그런 분들도 계시다는데.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지금 이걸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그러면은 병화는 인호술 삼합 운동을 하는데 병화는 인호술 삼합이잖아요. 그러면 병화가 자고 있는 인, 오, 술 하면은 요 해자축 구간에는 정화가 활동한다고요. 그럼 해자축이니까 아까 축으로 끝나는 삼합운동이 뭐였죠? 사유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정화는 경금하고 똑같이 사유축 삼합운동을 한다. 그거 말씀드리려고요. 그러면 간목은 해묘미이니까 그다음에 신유술이니까 요 신유술 이거 술로 끝나는 게 아까 뭐였죠? 인호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을목은 요 병화랑 똑같이 인호술 삼합 운동을 해요. 그래서 결론은 병화는 인호술 삼합 운동하고 그러면 지장화
태어나서 장성의 자리에 오르고 그리고 관뚜껑 다 닫잖아요. 닫고 나서 이게 병화가 자는 동안 저승길 동안에는 정화가 활동한다. 왜요? 지구상에 빛이 있어야 되니까 병화가 쉰다고 캄캄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의 본론입니다. 오늘 원래 제가 이 동영상을 찍으려고 이게 이제 태블릿 연결하느라고 거의 뭐 엄청 고생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연결하는 단자, 젠더나 뭐 산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오늘은 꼭 늦었지만 이걸 꼭 찍고 가야 되겠다. 제가 아는 꼬맹이가 하나 있는데 걔가 멀쩡한데 이렇게 막 구부정해요. 디스크 정세도 있는 것 같고 허리도 안 좋은 것 같고. 그 양반 사주를 받아놨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글자들이 어느 건지는 말 안 할래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개두절각입니다. 개두절각. 개는 덮개란 뜻이에요. 덮개. 덮개 할 때 뭐 덮는 거 있죠. 머리에 뭐 쓰게도 됩니다. 그 여자분들 머리에 옛날에 뭐 이렇게 뭡니까 장옷처럼 이렇게 덮고 다녔잖아요. 양반대 교수들은. 개는 머리에 머리두자예요. 머리에 뭐를 덮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절각은요. 각은 다리가 군대 가면 각반 하시잖아요. 각반 이게 다리 그 종아리 그 뒤르는 거죠. 이거 다리 각자. 각. 그러니까 뭡니까? 절각은 절은 자를 절자죠. 절단. 다리를 자른답니다. 그래서 개두절각이라고 한자 표현인데요.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머리에 머리를 뒤집어 썼고 그다음에 다리가 잘렸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요런 글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가 그 8글자 중에 그 요 개두절각에 해당하는 글자들이 있는 거 많은 거예요. 많다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그러면 요렇게 보세요. 을목하고 유금이죠. 아니 선생님들 좋아하시는 간목부터 할게요. 간목은 아까 어떤 운동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간목. 남산이의 저소나무. 저희 막둥이가 간목 일주입니다. 간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해몸이라 그러죠. 해. 여름에 이렇게 시종자를 품고 있다가 묘목이 장성이에요. 장성. 묘 안에는 갑과 을이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갑에서 을로 바뀌는 장성 자리입니다. 장군 자리. 그다음 미토. 미토에서 얘가 묘지에 들어가죠. 갑목이. 그러면 그 저승길, 갑목에게 저승길은 어디예요? 신유술이죠. 요 신금. 신금.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6월, 술. 그러면 갑술로 돼 있으면 어때요? 갑목이 저승길이죠. 갑목이 나오면 안 돼요. 이게 잘리죠. 그리고 금금목이니까 첫벌이잖아요. 도끼로. 그래서 개두절각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 새끼를 살도록 태어났는데 자기 밑에 발이나 머리 위에 머리하고 발하고 안 맞는 거예요. 머리하고 다리하고. 새끼 살아야 될 사람이 이 애기 같은 경우는 간목인데 신금을 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저승길이잖아요.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그 자리에 태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머리는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는 관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때요? 절름발이처럼 되죠. 그게 절각입니다. 절각. 다리 잘린다라고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위아래가 엉망인 거다. 머리에 실은 거를 얹었거나 다리가 잘렸다. 그대로 한자 그대로 개두절각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요런 것처럼 얘도 되고 뭐 다 그렇게 걸려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 서로가 안 맞아요. 위아래가. 새끼 이게 여기가 아니고 이 글자들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간목에게는 아까 뭐였죠? 해면 미 이렇게 해서 끝나니까 이게 저승길이 어딥니까? 신유술을 그 밑에 달고 태어나는 경우. 아 물론 다 콤비네이션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양가는 인호술 신자진하고만 짝꿍이 되고요. 육식갑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 나중에 일운 보게 되면 되게 무섭거든요. 오늘도 저도 이렇게 또 꼭지가 돌아가지고 그래서 일진이 일진이 뭐였길래 내가 이렇게 난리를 칠까 그러고 되게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럼 을목은 어때요? 을목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을목은 그 뭐지? 병화 따라서 인오술 삼합운동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술 삼합운동을 하면 저승길이 어디예요? 아니지. 인오술 해자 축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을유 같은 경우에는 이건 그대로 보시면 유금이 을목을 잘라버리죠. 쪼각쪼각 잘라버립니다. 이거 못된 놈입니다, 요거. 유금 있으면 무서워요. 그리고 갑을은 생기라서 상하면 안 돼요. 푹푹 썰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갑을 생기. 그러면 요거 한번 어느 걸 볼까요? 신비 한번 볼까요? 신은 임신, 임수 따라서 신자진 삼합 운동합니다. 그럼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신. 제가 이게 삼합운동 모르시면 삼합운동하고 십이신사는 꼭 아셔야 되거든요. 신자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오미죠. 요 미터죠. 미터. 이거 어때요? 이 얘기가 머리는 신금인데 여기 미니까 신금 입장에서는 여기 저승길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 저기 머리하고 상체하고 하체하고 안 맞는 거예요. 좀 비유가 좀 그렇지만 상체는 웃고 있는데 하체는 울고 있고 뭐. 그 약간 그런 거를 개두절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결론은 뭐라고요? 요 새끼를 살아가야 될 머리하고 요 밑에는요. 저승길하고 만난 거예요. 거꾸로인 경우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목금은 그냥 글자 그대로라도 밑에서 이렇게 뭐 이걸 쳐버리니까 얘는 쳐버리니까 갑신, 을류 요거 하고요. 육식갑자 중에 그 요거랑 그다음에 요런 애들. 그래서 제가 본 애기가 고런 글자로 되어 있었어요. 요것도 기토는 경금 따라서 사유축 삼합 운동하거든요. 사유축 그럼 어떻게 돼요? 인묘진이잖아요. 요 묘 있죠? 요렇게 만난 거예요, 또. 요렇게. 요거나 요런 애들 있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요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12신살. 9년 동안 요렇게 여기 저승길이죠. 저승길에서 잘 하셔야 돼요. 저승길에서 잘 해야 뿅 태어나서 9년 먹거리를 줍니다. 먹거리. 9년 동안. 제가 지금 저승길 지나고 있어 갖고요.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개두절각 아무것도 아니고요. 뭐 다리를 자른다 뭐 그런 뜻이 아니고 뭐라고요? 시절을 못 만났다. 그러니까는 여기 보이시죠? 나와서는 안 될 곳에 나왔다. 경금 따라 사유축 삼합 운동하는데 묘목 자리에 왔으면 이 관뚜껑 닫고 여기 아까 뭡니까 경기 사유축이니까 유금이 왕이죠. 근데 묘목을 깔고 태어난 게 어떻게 합니까? 확 쳐버리죠. 그러니까 절름발이 된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별 의미 없고요. 이게 하체가 부실합니다. 그리고 허리나 다리를 어떤 경우는 다리가 저린 경우도 있고 제가 하는 꼬맹이처럼 약간 허리를 구부정하게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허리 디스크나 다리 통증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 건강은 연월일시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근데 이게 맞습니다. 자연 중심으로 보니까 여기부터 얼굴 대가리 이렇게 다리까지 제가 한참 공부할 때 그 자축인묘 진사오미 순수를 해더니 개수가 왜 이렇게 싸돌아다니느냐 이게 개수가 발바닥이라 그래서 아니 개수가 왜 발바닥일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가물병정 무기갱신 개 하니까 개가 발바닥이죠. 맨 끝에 거라고. 안목은 대가리라 그러잖아요. 머리. 요렇게 건강 볼 때는 요렇게 보는 거고 개두절각은 위하고 허리가 이게 하니까 허리 부분이나 아니면 하체 부분이 문제가 된다. 건강상에 문제가 생긴다. 요렇게 해서 그래서 그 꼬맹이 위해서 요 개두절각 설명하느라고 말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12신살은 번거로우시더라도 요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그리고 이제 그 자축인묘 진사오미 돌아갈 때 영원한 월살 없고요. 영원한 겁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호술 삼합할 때는 월살이었다가 사화가 요렇게 또 돌아가면은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면 지가 이렇게 급살로 또 가죠. 이렇게 대칭입니다. 자연도 대칭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아우 자월이 추우니까 공통보 가면은 아우 따뜻하면 좋겠다. 자월은 역할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시종자 유금을 품고 있다가 해월에 품고 있다가 자월에 이제 임에서 계수로 전환되잖아요. 요 간목 내놔야 돼요. 요 인월에 꽉 자월에 바람 들거나 열기 뿜뿜하면 시종자 썩어요. 자월에
사람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보면 안 된다고요. 자월에는 꽁꽁 얼려 놨다가 축월까지 축월은 임신한 상태 만삭. 왜냐면 여기서 해자 축에서 아까 인호술 삼합 이렇게 돌아가면 축에서 만삭이다가 이 노래 뿅 하고 나오거든요. 아기가 나온 거예요. 그게 출생이에요. 축월. 자월에는 엄동설알이나 설함 꽉꽉 추워야지 시종자가 부패가 안 됩니다. 바람 들고 썩어버리면 안 좋아요. 실제로 이제 뜨뜻해 가지고 시종자 썩어버리면 어 안 좋아요, 팔자가. 그러니까 삶이 굴곡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 중심으로 보세요. 일간 중심으로 보지 마시고. 그래서 앞으로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 해마다 각 월별로 뭐 하고 살아야 되지? 각 월별로 12달별로 자월에 태어난 사람, 술월에 태어난 사람, 사월에 태어난 사람. 사월에 태어난 사람 뭐 해야 돼요? 꽃 피고 짝짓기 해야 되죠. 뭐 하려고요? 목화금수 그랬죠? 꽃만 피면 안 되고 시종자 만들려고요. 짝짓기만 열심히 하는 팔자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안 좋은 거죠. 그럼 다음 생을 노려야 되죠. 윤회도 있죠. 이렇게. 윤회도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제가 꿈꾸는 거는 사주를 보는 이유, 애기들 진로지도, 그리고 순응하게 됩니다. 아, 여기까지구나. 아,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의 준비, 그리고 이제 나대지 않는 거? 어떻게 예쁘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은 건강. 저는 제가 끔찍히 사랑하는 동생, 건강. 그 다음에 진로. 그 다음에 볼 수만 있다면 급한 애기들 있죠. 좀 봐주려고. 그리고 저도 공부가 됩니다. 저는 팔자가 제 사주가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본 것 중에. 하여튼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각 월별로 자월에 태어난 사람, 축월에 태어난 사람, 사월에 태어난 사람, 묘월에 태어난 사람, 아니면 해월에 태어난 사람. 뭐 해 먹고 살아야 되지? 어떤 역할로 뭘 할 수 있을까? 자연에서 코드는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자월에 태어났는데 꼽히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근데 자월에 갑목으로 태어나면 어떠세요? 느낌이. 자월에 을목으로 태어나면. 너무 일찍 나왔죠? 어려 죽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각 월별로 예전에 어르신들이 농사 지을 때는 농사 짓는 분들은 이거 사주 굳이 공부 안 해도 다 아세요. 저는 왜 신월에 수확한 산삼은 물러서 금방 먹어야 되고 6월에 넘어서 수확한 인삼은 해를 넘기고 보관이 가능한지 몰랐어요. 제가 농사를 안 지어봐가지고. 그리고 신월 되면 가을 하늘 공활한데 그러죠. 애국가 보면 가을 하늘 공활한데 대기 중에 뿌옇게 있던 것들이 모두 땅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청명 하늘이 맑은 거예요. 그 습기가 밑으로 내려옵니다. 지하수로. 그래서 하늘은 깔끔하죠. 오늘 급내 춥던데요. 그래서 계절이 왕입니다. 자연이 왕입니다. 인간이 까불어봤자. 그래서 사주도 일간 중심으로 주체 중심으로 보지 마세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각 자연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나는 그 자연에 그 내가 태어난 연월에 그리고 특히 그 월에 그 달에 내가 역할이 있게 태어났느냐 아니면은 너무 일찍 태어났느냐 너무 늦게 태어났느냐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